예, 안녕하십니까. 정 본부장입니다.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?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? 요즘에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공공장소에서 그 히잡을 쓰고 있는 동남아 또는 뭐 중동에 있는 중동 출신 여성들이 많은 봉변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. 예, 우리나라의 그 아주머니들이나 또는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그 더운데 왜 그런 거 쓰고 있느냐 또는 답답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야기를 건다거나 심지어는 쓰고 있는 스카프 히잡을 머리에 써 있는 히잡을 손으로 그냥 벗겨버리는 사태까지 있다고 합니다. 조 팀장은 그 이슬람 국가를 좀 경험을 한 것 같은데, 네. 조 팀장이 생각하는 그들의 문화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? 보통은 히잡을 벗기면 강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그런 엄청난 범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람이 입고 있는,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가 된 무언가를 남의 나라 사람이 누군가가 그거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탈부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. 특히 다른 나라에서 겪었으면. 지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 히잡 문제는 유럽에서도 막 벌금을 먹인다라든지 법적으로 아예 못 쓰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가 있긴 합니다.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글로벌 문화를 좀 경험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서구 유럽에서 생각하는 이슬람은 상당히 적대적이에요. 그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경시 태도가 좀 남다릅니다. 왜냐하면 그 두 문명이 사실 지난 1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뭐 150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상당히 뭐 절멸할 때까지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뭐 일견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굳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데 네. 같은 어떻게 보면 제3세계라고 분류되죠. 뭐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를 제1세계 그리고 예전 공산주의 국가들 2세계 뭐 그리고 3세계들이 이제 그 외의 국가들 뭐 지금은 이런 구분을 잘 안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명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이런 어떤 뭐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또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이런 좀 경시를 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 같기도 하고 우스워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네, 심지어는 그 음식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. 이슬람 문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그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 돼지고기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뭐 식당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우리나라 식당 주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무덤덤하거나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돼지고기 안 넣었다. 근데 뭐 양념에는 들어있다. 뭐 조미료에 있는 돼지고기가 들어있는데 어떡할 거냐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경우까지 있다 그래요. 그런 부분은 좀 사실 먹는 걸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한다 그럽니다. 돼지고기를 자기가 뭐 먹은지 모르고 있다가 알고 봤더니 먹었다는 걸 알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괴로워하는 그 이슬람 교 출신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뭐 그분들이 라마단을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그 라마단 기간 중에는 혼자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매년 한 번씩 하는 이제 금식기가 라마단 금식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는 이제 이 이슬람 문명권의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사람들이 혼자 이제 있으면
밥을 옆에서 이제 해 먹거나 또는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이렇게 이제 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들을 좀 한다 그래요. 든정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, 이런 부분?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렇게 돼지고기가 들어갔는데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부분들이 개념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이렇게 정확히 그 기사에 써있던 내용이,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메뉴 나오고 나서 사실 뭐 가지롱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다 하는데, 그거는 설령 그 사람의 문화를 잘 몰랐다 해도 너무 개념이 없는 행동인데, 근데 식당들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90%가 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식당 주인들도. 왜냐면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닌 이상 돼지고기가 안 들어 빼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막상 육수가 들어간 것 그쵸. 자체는 본인도 자각을 못 한다 해요. 그러니까 그렇잖아요. 돼지고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육수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리하고 나니까 육수로 만든 건데 하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는 조금은 한편으로는 무슬림들도 여기 여행 올 때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부분들도 그렇죠.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, 그 기간에 저희가 금식을 할 수는 없으니까, 근데 그 외에 이제 음식 가지고 알았는데 거짓말하거나 그런 거는 바뀌어야죠. 그리고 무슬림들도 한국에 살기로 했으면 뭐 찌개류 등에는 육수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와야 저희가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. 좀 더 그분들도 괜찮지 않을까. 무조건적인 배려는 안 좋다 생각해요. 맞습니다. 예,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무슬림 방문객이 100만 명에 이제 육박을 한다 그래요.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는 건데, 방금 조 팀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무슬림들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은 일견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좀 반성하자면, 뭐 외국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뭐 비판해야 되겠지만, 우리가 또 이제 손님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, 한국 사람들이 좀 이거 아니면 저거,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생각,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뭐 미국이라든지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, 문화에 대해서 참 상당히 존중하고, 근데 이제 좀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하지 못한 국가들,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있다고 봐요. 이슬람이란 종교에 대해서 좀 제가 연구해본 부분이 옛날에 있는데, 이 이슬람이란 종교는 상당히 그 깨끗함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부분들은 뭐 안 깨끗하냐, 그게 아니라, 그러니까 이슬람 자체가 그 깨끗함, 뭐 정갈함, 그리고 개인적 정신적 어떤 수행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조하는 종교이고, 또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봤을 때 뭐 인도 사람들 되게 뭐 더럽게 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, 사실 그 힌두교 분들도 상당히 본인들이 정갈하게 만들고 깨끗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집착하는 그런 종교라 그래요. 그래서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는 어떤 개인이 어떤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도, 이런 어떤 수행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적인 다른 어떤 문화권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집착하기 때문에, 우리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이, 사실 우리 국민들이 좀 아주 큰 대국이 아니잖아요, 우리나라가.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은 나라일수록 다른 나라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,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크게 이제 존경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좀 남들의 어떤 배려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미국같이 초강대국이고 뭐 중국같이 뭐 인구가 엄청 많아서 뭐 인해전술로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국가라면은 뭐 그래도 안 되겠지만, 뭐 그러면 어떻게 생존의 문제에 걸리는 분이 아닐 수 있는데, 그러니까 대한민국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근면 성실로 이제 지금까지 부를 이루었다면, 이제부터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상당히 좀 배려 있는 나라다,
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 사람들 배려하는구나.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뭐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라는 나라 있잖아요. 그 스파르타 나라 보면 되게 강하고 막 몸 막 단련을 많이 했는데 그 나라가 그 망한 이유가 스파르타가 오래 못 가고 망한 이유가 엄청나게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대요. 그래서 뭐 다른 나라 되게 무시하고 자기는 최고다. 뭐 이래가지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문명 속에 사라지고 오히려 얼마 이후에 로마가 몇백 년을 번성했죠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는 항상 자기가 제국을 유지하면서도 타 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배려했답니다. 그래서 그 문화를 흡수하고 그 문화가 그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인정하는.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보면 로마 그 제국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종교가 엄청나게 많았대요. 그래서 뭐 각지 알아서 뭐 종교를 뭘 믿든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어떤 포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마가 번성했을 때 이유였다라고 이제 영국의 그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. 뭐 갑자기 이제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다 성장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성장하려면 뭐 이런 어떤 다양성의 인정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는 좀 겸양의 자세.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뭐 우리가 막 마음속에서 뭘 표출하고 이런 것들이 미덕이었다면 뭐 저게 나빠 좋다 해서 막 솔직한 게 미덕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. 네. 근데 이제는 뭔가를 좀 마음속에 담아두는 좀 겸양의 자세가 오히려 미덕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틱톡을 마치겠습니다.